4층도 31평 6평씩 나눠서 5개 호실을 뽑았습니다. 원룸이고요. 벽화. 여긴 제일 마음에 든다. 엄청 이쁘죠? 이런 벽화 어디서 그리지? 아주 이쁘게 세련되게 잘 놓여져 있습니다. 인생 컷 하나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자, 벌써 2023년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는 목표했던 것들 다 이루셨는지, 혹은 일부 위협하더라도 도전을 했는지, 이런 거를 한 해를 돌아보는 드디어 그런 달이 됐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지 못했고 비흡한 성과다, 혹은 다 이루지 못했다 이러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필수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내가 미흡했던 이 성과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을, 매력적인 물건들을 매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같이 아주 우량한 부동산을 선정해서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로소득이 끝나는 은퇴 후의 시점에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한번 만들지?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해서 근로소득이 못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우리의 노후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하다 결론은 뭐가 나와요? 결론은 원룸 건물 같은 것들 하나 잘 사놔서 월세를 받으면서 불안정한 근로소득을 대신해서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시세를 알아보죠. 그렇게 알아보면 가격은 너무 괜찮아. 가격은 괜찮아. 내가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 입지가 너무 안 좋아서 임대 구성이 어려운 건물들이 많습니다. 혹은 입지가 너무 좋아. 바로 임대 구성도 가능할 것 같고 안정적일 것 같아. 그러면 건물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너무 노후된 걸 사면 이 수리해달라고 매일 전화 와서 배보다 배꼽이라고, 일이 더 많아진다고, 이런 문제점도 봉착하게 되죠. 자, 오늘 경매 물건은 이런 단점들을 전부 보완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경매 물건입니다. 자, 임대 수요가 충족할 수 있는 인천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미추홀구에 위치해 있고요. 토지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다는 일반 상업지역 내에 현 경매 물건이, 근린주택 경매 물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면적도 170평대나 되는 아주 압도적인 평형대를 가지고 있고요. 승강기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여태까지 찾고 있던, 갈망하던 아주 이상적인 그런 수익형 건물이 현재 경매에 나와 있으니까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요, 대장 공천을 보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건물의 소재지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이며 물건의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50평, 건물 177평을 일괄 매각하며 감정가 15억에 시작, 현재 30% 저감된 10억 원대의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오늘 경매 물건의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토지 평당 가격은 1,50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죠. 그럼 약 땅값만 8억 원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매 최저가는 10억 원대로 건물의 가치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죠. 즉 오늘 경매 최저가는 땅값 정도 반영된 상태라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건물의 현황은 상업지역에 높은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6층으로 건축되었으며 층별 약 30평씩 나눠져 있죠. 그 외 계단실 약 5평이 제시로 나와 있지만 매각에는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자,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총 12개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며 21년도 공고홀에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또한 총 22명의 임차인이 권리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임차인이 후순위라 낙찰자는 인수되는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현재 임차인 중 대부분이 3천만 원대 소액 보증금 범위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기에 우선 변제를 통해 보증금 일부는 회수할 걸로 보여지네요. 자, 입지 현황은 대물포역 및 도화역이 도보 10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어 교통의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대학교, 일반산업단지, 상업지역 등의 혼재된 입지로 임대 수요는 풍부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우리 경매 물건은요, 물건 번호 2번까지 존재하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우리 경매 물건은 그 중에 2번이에요. 이렇게 물건 번호가 존재하는 경매 물건은요, 모든 물건이 매각이 끝나야 동시 배당을 진행하기에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일부 지연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매 물건은요,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되냐면 1번 경매 물건이요, 지난해 제가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 물건 그 당시에는 1층에는 편의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철거하고 나간 상태였죠. 그게 한 번 더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 시에는 무조건 낙찰돼요. 그거는 낙찰될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입지 또한 중공업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일부 예상되는 입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낙찰이 덜 돼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1번 경매 물건도 매력적이에요. 신축급 건물이었고요. 승강기도 있었고요. 1층에 편의점이 들어갔던 흔적도 있었던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조사하실 거면요, 2번 물건만 조사하지 마시고요, 1번 물건도 동시적으로 조사하셔서요, 더욱 가치가 뛰어난 물건으로 입찰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 이미지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토지가 50평밖에 되지 않는데 건물이 170평까지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업지역에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압도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구조는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외벽은 석재 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총 6층 건물이고요, 주차장 및 승강기에 대한 편의시설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21년도로 그냥 신축급 건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빌딩급으로 건축된 건물이라 낙찰 즉시 안정적인 임대 구성도 가능할 걸로 생각되네요. 자, 도로 조건은요, 약 이면도로지만 4m를 확보하고 있어서요, 교차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면 왕복 6차선 도로를 바로 끼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물건지까지 진입하는 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하철이 도보 10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의 편의성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죠. 이슬비가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비를 만지면서 촬영하는 대장TV 최고죠. 현장에서 이 비는 제가 다 맞을게요. 집에서 편하게 보세요. 그리고 주차장은요, 건축선 후퇴를 통해 전면부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1대, 2대, 3대, 4대 정도. 전체 호실이 될 수는 없지만요, 주차는 일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지하철이 또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도 보완될 거라고 예상되죠. 이쪽에 나오면 우편함도 있더라고요. 우편함 상태를 좀 보면 일부 좀 이게 우편을 회수하지 않는 흔적이 보이죠. 공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건물은 50% 절반 정도의 공실률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층별 약 5개 호실씩 있어요. 그래서 2층부터 5개 205호까지 201호부터 3층 301호부터 305호, 401호부터 405호, 501호부터 505호, 그리고 601호는 주인 세대 한 군데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후면부고요. 후면부에는 자전거를 주차를 살짝 해놨네요. 해놨고 건물 상태는 매우 깨끗해 보입니다. 천장 텍스 상태, 관리 상태 문제가 되지 않고요. 주차도 일부 돼 있고, 그리고 보안문 자체가 골드야. 골드. 아주 깨끗해. 자, 근데 저 지금 소름 돋는 거 하나 봤어요. 저기 머리끝부터 여기까지가 소름이 돋았어. 왜 소름 돋는 줄 아세요? 이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승강기가 있는 건물인데 고장났대요. 왜 소름 돋았겠습니까? 이게 6층이에요. 언제 올라가 이걸 또. 힘들다. 오늘도 뭐 열심히 운동해 볼게요. 그때 우리 편의점 있던 건물도 승강기가 작동 안 했습니다. 관리비가 미납되니까 승강기 운영을 잠시 멈춰놓은 것 같아. 이 건물도 같은 소유자였기 때문에 아마 승강기 또한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현장에서 보니까 더 소름 돋네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가야죠.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부 들어가서 한번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건물 내부에 진입했습니다. 역시나 승강기는 작동이 안 한다. 보여드릴게요. 막아놨어.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서 금지한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지 않는다. 조속히 수리하겠다 라는 내용이 써있지만, 그때도 봤을 때 관리비가 걷어지지 않으니까 스탑시켜놓은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여기에는 뭐 화재 설비나 그리고 보안 카메라 전체 다 비추고 있고요. 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분리수거 같이 잘 하자 라는 내용이 잘 써 있고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분리수거 같이,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고장 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청소 일지표, 그래서 위생 관리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번 보여주고요. 타일 상태, 외벽 상태 괜찮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오늘 여기서 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로 들어갔으면 공용 계단이 있어요. 근데 누가 보면 주거 공간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거 못 올라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올라갈 수 있는 공용 부분의 계단입니다. 짜잔, 그죠?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자, 현재 내부 상태고요. 이 지하는 기계실이에요. 기계실. 기계 방제실이 있어서 기계실이 구성되어 있고 관계자의 출입금지라고 써져 있긴 합니다. 발신기 돼 있고요. 그리고 경종부터 해서 피난 유도선, 복합 수신기, 경종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화재 설비나 소방 설비가. 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자, 타일 상태 보셨어요? 이거 타일 깨끗해. 타일을 맨날 이렇게 쳐보는 게 떠있나, 이거 살짝 떠있는 거예요. 소리 다르죠? 소리가 달라. 이런 거 타일이 올라가 있는 거, 이런 거는 추후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거 떨어집니다, 이런 거. 그래서 타일 한번 쳐보는 이유가 타일 상태 괜찮나 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승강기 안 되면 상부층 사람들은 어떻게 오르락 내려갈까요? 힘든데. 자, 2층 한번 보죠. 2층은 31평, 6평씩 5가구가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벽화가 바뀌네. 그때 건물도 벽화 있었는데, 그죠? 이 벽화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자,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그리고 여기는 왕강기가 있는 비상 탈출구죠. 상태 괜찮습니다. 깨끗해요. 깨끗해. 여기 우편함 있는 거 보니까, 우편 같은 거를, 택배 같은 걸 받는 거 보니까 거주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수구, 그리고 발신기, 경종 다 설치되어 있고요. 스프링클러 위에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상태 깔끔하네요. 오, 깔끔해. 그냥 새 거야. 승강기가 오면 좋은데 작동 안 한다. 꺼놨어요. 자, 한 개층 더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여기는 벽화가 다 다르네요. 벽화가 다 달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31평, 6평씩 나눠서 5가구를 뽑아놨습니다. 원룸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벽화는 서비스, 공짜. 자, 건물은 잘 지어놨어요. 타일도 괜찮고요. 화재 설비도 잘 되어 있고, 여기 301호, 302호, 여기 303호, 304호, 여기는 305호. 그리고 여기 공용 부분에 좀 많이 뭐 나와 있긴 하네요. 쓰레기나 재활용 봉투 하려고. 여기 피난 유도선 밑에 잘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소방법은 준수하면서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건물 상태가 워낙 깔끔하기 때문에 크게 뭐 단점을 지적할 건 없어 보입니다. 한 부층 더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경매를 하면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운동이잖아요, 그죠? 다이어트가 될 수 있는 경매 활동 최고입니다. 그래서 헬스장 가지 마시고요, 경매하세요. 그럼 살이 쪽쪽 빠져. 4층도 31평, 6평씩 나눠서 5개 호실을 뽑았습니다. 원룸이고요. 벽화, 여기는 제일 마음에 든다. 엄청 이쁘죠? 이런 벽화 어디서 그리지? 아주 이쁘게 세련되게 잘 놓여져 있습니다. 인생 컷 하나 이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벽화 이쁘죠? 이것도 포함입니다. 매각에. 벽화는 부합물에 좋게 해서요, 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벽화도 매각에 포함됐다. 자, 401호, 여기 402호, 여기 403호, 여기는 404호. 타일 깨짐 발견, 이런 거 교체해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405호 가 있고요. 상태는 뭐 따로 지적할 만큼
지가 새거나 막 내려앉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깔끔합니다. 자, 한 개쯤 더 올라가 보시죠. 31평 여기 똑같아요. 6평씩 나눠서 5개 호실 만들어졌고요. 원룸입니다. 501호 그죠? 502호 여기 503호 504호 505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듣지도 않은 새 거야, 새 거. 여기는 임대차 구성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률도 일부 존재하는 물건이고요. 자, 피난 안내도 다 써져 있습니다. 자, 6층 가면 주인 세대 한 개 호실이 있어요. 거기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6층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자, 6층은 30평 주인 세대 한 가구 있습니다. 현관이 아주 웅장해.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와, 웅장하죠? 미쳤다. 이거는 미쳤다. 이거는 청남동에서 볼 수 있는 강남 중심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웅장한 현관문입니다. 3동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주인 세대의 막강한 아우라가 펼쳐지는 그런 현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승강기는 운영돼요. 그죠? 6층까지 운영될 수 있다. 전형적인 주인 세대는 내가 살고 하부층에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으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경매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관은 압도적이네요. 웅장합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잘 만들어놨다. 내려가서 그러면 제가 최종적인 건물의 총평과 요약사항, 주의사항 전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내려가 보도록 하시죠. 6층까지 올라갔어. 항상 조심 잃지 않고 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하지 마세요. 다 올라갔으니까. 자, 내려가죠. 자, 아까 건물 내려오다가 어떤 2층 호실 중에서 좀 TV 소리가 들리길래 벨을 좀 눌러봤어요. 눌렀는데 분명히 안에 인기척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눌러도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하시죠. 갑자기 건장한 남성 2명이 와갖고 막 벨을 눌러. 그럼 나오고 싶겠습니까? 나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괜히 또 거기다가 있는 거 알아요, 들렸어요, TV 틀어놓으셨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불편해하실 때는 그냥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눌러봤는데 아쉽게 임차인을 못 만나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통화 연결은 해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네, 여기가 지금 경매가 지금 나와서 네. 저희가 좀 취득할까 하고 있거든요. 그 연장의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연장 의사는 없고요. 지금 월세 거주하세요? 전세 거주하세요? 전세로 있습니다. 네. 아이고, 전세. 혹시 몇 층 거주하세요? 3층입니다. 이게 승강기가 작동 안 해갖고 불편해하실까봐. 근데 혹시 네. 목소리가 유튜브 하시는 분인가요? 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 것도 많이 들었어요. 제 거 많이 보셨어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또 만났네. 그럼 이것도 전세 금액이 좀 있으시면 이것도 배당이 좀 덜 될 수도 있는데 배당은 다 들어가세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시구나. 그러니까 보증금 얼마에 계세요? 3천만 원입니다. 3천이면 소액 변제로 먼저 들어갑니다. 뭐 그렇게 걱정하실 금액은 아니네요, 보니까. 3천만 원이면 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2천 얼마 정도 나갈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관리비랑 뭐 좀 이게 미납하고 나머지는 이제 채권 추심은 해야 되는데 그걸 아마 단업해서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 입주자분들이 다 모여서? 아니요, 그냥 입주자분들 따로 얘기하지 않고. 아이고. 아마 일부는 3천만 원이니까 배당이 다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그 소유자분에게 들어갈 돈이 있으면 그 배당 가압류도 걸 수는 있긴 한데 이게 그 채권 금액이 좀 무겁게 잡혀 있는 경매 물건이다 보니까 아마 소유자분에게는 배당이 안 들어갈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별적으로 혹은 단합적으로 소유자분에게 채권 추심을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혹시 그거 거주하시는 데는 큰 하자는 없으세요? 네, 건물은 하자 없고 흰축에다가 네. 도배를 새로 해가지고. 네. 네네네, 깔끔하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 주차 시설이 몇 개 안 되는데 이거 그냥 먼저 대신 분이 임자예요? 아니면 어떻게 뭐 관리비를 좀 더 내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먼저 온 사람이 차 됐고, 그 다음에 늦게 온 사람은 여기 수공무원이 가까워가지고 그쪽에 내고 오는 거야? 여기는 다 거주 웬만한 분들 다 하세요? 한 층에 공실 한 1개에서 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으면 한 50% 정도 있겠네요. 네네. 빼기 층은 분들이 사셔가지고 좀 평수가 좀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 주인 세대라서. 근데 그분은 제일 고생하겠다. 승강기 없으니까. 저 아까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아, 오셨어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려갖고. 그래서 이게 보통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증금 일부라도 못 받는 분들이 있고 임차인들 많으면 사람들이 막 입차 안 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거든요. 투자가분들이. 근데 오히려 임차인분들은 그게 아니라 빨리 하루빨리 낙찰자가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보증금을 좀 돌려받고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니까 막 못 나가 안 나가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로 인지할까봐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명비해야겠죠. 혹시 그 외에 뭐 이 건물에 좀 특이사항 그런 건 없죠? 관리 잘 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이런 일이. 해보려고 그 대장TV 보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입찰하시려고요? 아, 저도 한번 해보려고 부업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열려 있습니다 항상. 네, 시간 내주셔서.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인천 도화동에 소재한 6층으로 건축된 원룸형 건물을 현장까지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토지는 비교적 작아요. 50평밖에 안 되는데 상업지역이라는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170평이라는 압도적인 건물을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도 당연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관리비를 납부한다면 승강기도 작동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축 컨디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낙찰 즉시 큰 수리 없이도 바로 임대 구성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해당 건물을 낙찰 후 월세 흐름으로 세팅한다면요, 약 6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외 전세를 구성한다면 플러스피 투자로 인해서 상업지역의 토지를 무료로, 상업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무료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리까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항상 장점만 있을 수는 없죠. 저는 어떤 경매 물건이든 무조건 100% 좋아도 단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매 물건을 보실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항상 장점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장점을 다 본 다음에는 어떻게든 이 물건의 하자 여부, 단점 여부를 찾아서 이 부분도 고려해도 내가 돈이 될 것이냐, 수익이 될 것이냐, 이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죠. 자, 오늘 경매 물건에도 약 2가지 정도의 단점은 존재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점은 입지입니다. 메인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3회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불편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주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면도로 안에 노후된 주택으로 혼재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세대별 한 대씩 안 되죠. 미흡한 주차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불편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건물에 대한 하자는 없는데 승강기에 대한 단점이 약간 있네요. 만약에 수리해야 된다면 일부 수리 비용도 감안해야 되고요. 아마 이게 일본 물건 제가 갔을 때 수리할 건 없다, 관리비가 미납돼서 승강기 운영이 중지된 것 뿐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경매 물건도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준공 당시에 승강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요, 준공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건물이 얼마 안 돼서 지어진 21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요, 큰 하자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근데 우리 건물 물건도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이러면 집 내부 말고 밖으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지사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위법한 여지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건물이 지금 경매가 지금 나와 있어서요. 네. 큰 하자는 없나요? 임대차 연장하실 건지. 하자는 뭐 잘 모르겠어요. 계속 거주하실 건가요? 아니야? 승강기가 안 돼갖고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몇 층에 거주하세요? 4층이에요. 아이고, 힘드시겠네. 이게 언제부터 안 됐어요? 한 달 반? 한 달 반? 전세이세요? 저 월세. 월세인데도 그나마 좀 낫겠네요. 다행이시네. 집안에는 원룸이죠? 네. 뭐 답답한 이렇게 작은 원룸인가요? 네, 작아요. 그래도 거주한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찍으면서요, 계속 임차인분들이 왔다 갔다 하셔서 지나갈 때마다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거주한 데는 큰 문제는 없다, 하자는 없다, 이사 나갈 계획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시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임대 구성은 전체 다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물이네요. 자, 수요가 있다는 건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대신 단점들도 충분히 고려해야겠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현 경매 물건의 투자 여부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요, 비싼 집에 살고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이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통칭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이랑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는 돈 버는 기술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 기술력을 통해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이 기술력이 저는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더 쉽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요, 로또 1등 돼갖고 돈을 많이 벌어요. 뭐 50억 100억 벌어. 저는 그분들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진정한 부자는요, 이 토지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 토지에 걸맞는 옷을 입혀줄 수 있고, 허물고 부수고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시장에 곽강받는 그런 가치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그런 디벨롭의 시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돈을 보고 인생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 돈 버는 기술력을 보고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돈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기술력을 탑재하는 그날까지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과 조력자가 돼서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양질의 영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경매 물건을 보고 그 다음 행선지는 어디로 가냐, 뭐 하는 거냐, 경매 촬영하고 나서 다음 일정이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저 이대로 회사 들어갑니다. 회사 들어가서 컨펌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광고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통도 좀 크게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투자가죠. 저는 이제 유튜버보다는 천업 투자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 올라가는 거, 컨펌해야 될 거, 외관, 석재, 타일, 뭐 설계 도면 바꾼 거, 각종 인허가 절차부터 해서 건설회의, 건축회의 지금 급하게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대장TV 멘티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멘티분들은 저랑 같이 공동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멘티분들과 같이 공동 투자한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현장 점검도 다 나가야 되고요. 시행하고 있는 거, 그리고 임대 계약도 해야 되는 거, 마무리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인테리어 하고 있는 거, 개축, 신축, 우리 멘티분들과 같이 하는 것들 전체 다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멘티분들 입찰 들어간다고 할 때 저희가 또 컨펌 해드려야 돼.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 대장TV 멘티분들과 같이 동업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나게 아주 재밌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는가는 제가 한번 저의 일상 생생한 브이로그, 제가 몇 시에 잠들어서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업무를 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전업 투자가의 삶, 기업인의 삶, 제가 사업한 지가 한 15년 차예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CEO의 삶, 투자가의 삶 같이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남은 연말 행복하게 원하는 성과 이루면서 최선을 다해 같이 만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즐거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또 회사에 들어가서 수많은 결제 서류를 두고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